다 중에 하고 전체 여기 한 3가지 정도를 써놨는데 용어를 먼저 알아들을 수 있죠. 용어를 알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 알아듣는 와중에 이제 멘델이 어떤 실험을 해서 어떤 원리들을 밝혀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쌤 나름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실험을 먼저 끄집어내서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멘델의 실험. 실전적으로. 자, 멘델이 준비한 준비물은요. 준비물은 뭘 준비하냐면 완두를 준비해요. 완두는 콩이죠? 학습지 그 파트가 없어. 왜 학습지 너 교재가 없나? 네. 교재가 왜 없지? 사지 말라 그랬나? 잠깐만요. 아오. 잠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학기 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 때까지 문제도 해야 되니까 산 어떻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흐름이 생겼어요. 자, 완두를 준비를 해서 멘델이 실험을 합니다. 자, 완두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이 아닌 완두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보다는 실험하기에 좋기 때문이라서 그래요. 사람보다는 실험하기 좋다. 실험하기 좋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형질이라는 게 되게 뚜렷합니다. 자, 첫 번째 완두를 선택한 이유. 완두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 형질 또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둥글다라는 형질과 주름지다라는 형질이 완벽하게 눈으로 딱 구별됩니다. 둥근 거네 아니면 주름진 거네라는 게 딱 구별된다는 뜻이야. 이걸 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용어가 나왔습니다. 형질이란 어떤 그 녀석의 형태와 성질을 형질이라고 표현해요.
둥글다라는 형태, 형질입니다. 형질, 그리고 성질, 형태를 형질이라고 불러주고, 대립된다라는 표현은 이거 둥글다에 대한 대립은 주름지다가 대립적인 관계, 대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립이란 용어와 형질이란 용어를 먼저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 완두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자유로운 교배. 교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교배시키고 싶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교배할 수 있고, 둥근 거랑 둥근 것도 교배시키고 싶어.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교배시켜보고 싶어. 이렇게 내 마음대로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기르기 쉽다. 기르기가 쉽다라는 것 하고요. 한 세대가 되게 짧다. 금방금방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자손을 금방금방 볼 수 있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자손을 보려면 일단은 한 20여 년 가까이 키워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이제 자손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금방금방 그 다음 자손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손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손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교배가 자유롭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가수분이라는 용어하고 타가수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분이 뭐냐면요, 이게 꽃에 암술 머리가 있고요, 수술이 있으면은 수술해서 꽃가루를 채취해서 암술 머리에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거. 자, 꽃가루를 암술 머리에 달라붙게 합니다. 자, 꽃가루는 뭐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꽃가루는 정자고요. 요 안에 이렇게 해서 난세포가 있는데, 난세포가 일종의 난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정자를 난자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히는 요 작업을 수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분이 된 요 녀석은 여기 구멍을 뚫고 내려가요.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난자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난자하고 결합을 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결합했을 때 수정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정이라는 표현과 수분이라는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럼 여기 나오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자가와 타가는 뭐냐면, 자가수분은 자기 거를 자기한테 수분하는 걸 자가수분이라고. 자기 거를 자기한테 하는 거. 그래서 유전자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같은 유전자끼리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자도 만들고 난자도 만들 수 있다면 내 정자를 내 난자랑 만나게 하는 거. 이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고요. 타가수분은 또 다른 다른 정자를 여기 다른 꽃에다가 이렇게 수분시키는 거예요. 타가수분. 다른 남의 걸 갖다 하는 거를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걸 가지고 내한테도 할 수 있고요. 다른 거 내가 마음대로 교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자가수분, 타가수분이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완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바로 볼게요. 자, 실험. 완두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어떤 완두를 준비하냐? 둥근 완두를 준비합니다. 둥근 완두. 또 하나는 주름진 완두. 색깔은 보지 말고 일단 모양만 볼게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준비를 해요. 근데 각종 실험을 통해서 어떤 녀석을 준비하냐?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준비합니다. 순종, 용어입니다. 순종이란 표현이 뭐냐면요, 유전자형이 동일한 것. 유전자형이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둥근 완두, 라운드라고 씁니다. R 그리고 R, 대문자 R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순종이라고 부른 이유는 유전자형이 대문자 R과 똑같은 대문자 R이 옆에 있죠? 이렇게 똑같은 것이 만났을 때 순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주름지다, 둥글다에 대한 무슨 형질이라고 하냐면 이걸 대립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립되는 형질이 주름지다인데, 이거는
대문자 R에 대한 대립을 주름지다 그러면 wrinkle, 주름져 있다. W로 표현하지 않고요. 대문자 R에 대한 대립이기 때문에 이걸 소문자 R로 표현해. 소문자 R로 표현하고 순종을 준비했으니까 소문자 R끼리 만나 있는 이것을 준비합니다. 자, 이것 멘델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게 긴데 다른 건 다 빼고 멘델이 아무튼 각종 실험, 굉장히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순종의 둥근안두와 순종의 주름진 안두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준비를 먼저 하는 거야. 자, 둘을 교배시킵니다. 교배를 시키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아빠하고 엄마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아빠 2개 갖고 있고 엄마도 2개가 있다고 한다면 자, 아빠가 갖고 있는 2개 중에 2개를 다 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 엄마도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자식한테 이거를 다 주면 전부 다 주면은 자식은 92개의 염색체를 가진 초울트라 베이비가 될 거 아니야. 이럴 수 없다 그랬죠? 어떻게 준다 그랬어? 아빠가 가진 46개 중에서 몇 개만 준다고? 23개만 주죠. 엄마가 가진 것 중에서도 23개만 주죠. 이제 절반씩만 주는 거야. 절반씩만. 아우 졸려. 절반씩만 주는 거야. 그 이유는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반 잘라서 이것만 주죠. 잘 들어. 이것만 딱 주는 거야. 자, 이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반을 잘라서 나머지 반을 잘라서 그 중에 일부분만 주는 거 있잖아. 이것을 분리시킨다라고 표현해. 갖고 있는 상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이 중에 하나만 주는 거야. 이것을 분리시킨다라고 표현하면 분리시킨다. 마찬가지야. 이 둥근 안두도 자기가 지금 R과 R을 갖고 있잖아. 이게 이 완두의 엄마와 완두의 아빠가 준 거란 말이야. 이게 상동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다 주면 안 되죠. 자식한테 줄 때 이 중에서 하나만 줄 겁니다. 그죠?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시켜서 하나만 주는데 근데 둘이 같은 유전자형을 갖고 있죠. 또 용어입니다. 유전자형이다. 있죠? 유전자형. 유전자형이란 이렇게 기호, 알파벳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식한테, 자,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자, 네가 만들 수 있는 둥근 안두한테 말하는 거야. 야, 둥근 안두. 너는 대문자알과 대문자를 갖고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만 줄 거 아니야, 자식한테. 자식한테 생식세포를 통해서 하나만 줄 건데 네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야? 당연히 대문자 R이겠죠. 그죠? 대문자 R밖에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갑니까? 대문자 R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물어봐야 주름진 안두 네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어떤 유전자를 줄 수 있어? 소문자 R이죠. 소문자 R밖에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은 그러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니까 이렇게 생긴 자식이 태어나겠죠.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인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둥글게 표현될까? 주름지게 표현될까? 용어입니다. 이 녀석의 표현형이 무엇입니까? 표현된 형태가 무엇입니까? 표현형이라고 표현해. 어떻게 표현될까?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면 이 녀석은 둥글게 표현. 멘델이 실험해봤더니 둥근 순종과 주름진 순종을 교배시켰더니 모든 자손이 100% 모든 자손이 둥글게만 나오는 겁니다. 와, 희한하다. 주름진 유전자가 같니 안 같니? 같잖아, 같이. 소문자 R이 같습니다. 주름지다라는 유전자가 가긴 갔어. 갔는데 드러나지 않았어. 표현되지 않았어. 그치? 숨어버린 겁니다. 누가? 주름진 유전자가 숨어버린 거야. 그치? 주름지다라는 유전자가 숨어버렸습니다. 이 숨어버릴 수 있는 요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와! 숨을 수 있어. 너는 열성이야. 나는 안 숨어. 못 숨어. 못 숨는 것을 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둘이 만나면 얘는 숨을 수 있으니까 숨어버리고 얘는 숨을 수 않으니까 나타나겠죠. 나타난 게 둥근 것이 나타나니까 둥글게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성이 좋은 거고 열성이 나쁜 거가 아니야.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숨을 수 있는 것이냐 숨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우성만 드러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야?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만나면 우성만 드러나죠. 이게 우열의 원리예요. 우성과 열성인자가 만나면, 이성인자가 만나면 우열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열의 원리란 우성이 드러나고요. 열성은 숨어버리는 걸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게 둘 다 주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 주죠. 어떻게 시켜서? 분리시켜서, 그죠? 분리시켜서 하나만 준다는 원리. 이 원리는 뭐라고 합니까? 분리시키는 것은 분리의 원리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해요. 얘는 법칙이야. 예외 없이 자식한테 유전자를 줄 때는 예외 없이 모조리 분리한 다음에 줘야 돼. 그죠? 근데 그래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불러주는데 우열의 원리는 처음에 맨델이 제시할 때는 법칙이었지만 이 우열의 법칙에 예외적인 것들이 나타나면서 원리로 하든 원리로 떨어진 겁니다. 약간.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우열의 원리다. 지금 여기다 이렇게 우열만 써놓은 건 이건 우열의 원리이기 때문이고 얘는 법칙입니다. 독립도 법칙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이제 예외가 또 나타나게 돼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열의 법칙이었던 게 왜 원리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네,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게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해. 첫 번째 얘네들이 부모 세대에서 페어런츠, 어버이 세대라고 표현하고요. 얘네들이 낳은 첫 번째 자식을 잡종 1대, F1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잡종 1대, 얘는 어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잡종 1대와 어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잡종 1대 이 녀석을 이제 자가수분 시킬 거예요. 실험한 거예요. 자가수분. 자가수분 시킨다는 건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것들끼리 이렇게 교배하는 거죠. 자, 자가수분을 시키면, 자, 수분, 결혼하니까 이렇게 교육시켜볼게요. 자식은 누가 태어날까요? 자, 이때 빨간색으로. 첫 번째, 이 녀석.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N은 어떤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이걸 줄 수도 있고, 이걸 줄 수도 있잖아. 맞죠? 그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죠? 얘랑 좀 달라. 얘는 대문자 RR밖에 없으니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대문자 R밖에 없었잖아. 얘는 소문자 R밖에 없었고. 하지만 얘는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얘는 마찬가지죠.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자, 이 녀석이 만들 수 있는 건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이고 얘가 줄 수 있는 것도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이니까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4가지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야?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4가지 만들어지겠죠? 유전자형이 잘 들어. 유전자형은 그러니까 일단 자손은 4마리가 태어나고 그죠? 태어나고 이때 유전자 형태는 얘 1번, 얘 2번 얘도 얘랑 같죠? 2번입니다. 얘가 다른 3번이죠?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유전자형은 3가지가 나옵니다. 유전자형은 3가지가 나온다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표현형 볼게요. 표현형은요. 얘는 둥글다죠? 얘도 둥글다죠? 얘도 둥글다죠? 얘만 주름지다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라 그래? 표현형. 표현형으로 자손에 둥근 자손과 주름진 자손이 몇 대 몇으로 나온다? 3대 1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표현형. 둥근 자손과 주름진 자손은 3대 1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분리의 법칙과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3대 1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잡종 2대죠. 그 다음 자손 F2. 잡종 2대에서는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 1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표현형은 몇 가지야? 2가지죠. 2가지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유전자형은 몇 가지야? 유전자형은 3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맞죠? 유전자형을 물어보는 건지 표현형을 물어보는 건지 잘 파악하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유전자형, 표현형.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등등 다 됐네요. 자, 하나만 더. 그러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입니다. 잡종이야. 누가 잡종이야? 얘가 잡종이죠? 순종이 아닌 거.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거. 이런 건 잡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순종을 호모라고 불러주고요. 잡종을 헤테로라고 불러줘요. 호모 헤테로. 그래서 호모 헤테로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순종 잡종이라고 씁니다. 잡종은 섞여 있는 걸 말하고요. 순종은 이렇게 순수한 것들을 순종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검정교육. 쌤이 표현형으로, 잘 봐. 표현형으로 둥근 원두를 준비했어요. 얘는 유전자형이 뭘까요? 정답은 몰라요. 왜? 둥근 건 얘도 둥글죠. 대문자를. 근데 대문자를 소문자도 둥글잖아.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교배하는 것을 검정교배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 검정이 까만색이 아니야. 검정고시 할 때 검정이야. 알아본다. 시험 본다 이 뜻이에요. 검정교배. 그래서 뭘 교배시키냐? 기억해야 돼. 순종이 아니라 열성 순종을 교배합니다. 자, 검정교배의 정의야. 열성 순종. 열성이면서 순종인 것을 교배시켜 보는 거야. 열성 순종을 교배시켜 보면은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얘가 대문자 이었다면 1번. 이었다면 자손은 무조건 대문자, 소문자 모두 둥글다. 모두 둥글게 나타납니다. 맞죠? 만약에 얘가 대문자 R이었다면 자손은 모두 둥글게만 나타나야 돼. 그지? 모두 둥글게만 나타나야 돼. 모두 둥글게만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대문자, 소문자 R이었다면 대문자, 소문자 E였다면요. 두 번째 대문자, 소문자 E였다면 자손은 어떻게 나타나? 자손은 대문자과 소문자 조합도 나타나고요. 대문자, 소문자 이거죠. 얘와 얘가 만날 경우, 얘와 얘가 만날 경우, 얘와 얘가 만날 경우, 얘와 얘가 만날 경우, 그죠? RR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둥근 건 얼마만 나와? 모두가 아니라 4개 중에 2개만 둥글게 나타나고 나머지 2개는 주름지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자손을 보면 됩니다. 다시 이 녀석이 둥근 녀석이었는데 대문자 R인지 대문자 소문자 R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열성 순종을 교배해봤더니 다음 자손이 모두 둥근 거야. 그러면은 대문자 RR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 녀석과 얘를 교배해봤더니 자손이 둥근 거 2개, 주름진 거 2개 나왔어. 얘는 대문자 소문자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교배 방법 뭐라고 한다? 검정 교배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31쪽 문제 풀어볼게요.